다음 주 월요일날 바로 상한가 도전 종목, 폭등 윗꼬리 종목, 상한가 바로 폭등할 수 있는 종목들, 윗꼬리 도전 종목들, 그리고 점진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종목들 다 선정을 해뒀으니까요. 그 종목도 바로바로 중간에 좀 소개해드린 시간도 가져가면서 가보겠습니다. 끝까지 가보시고 메모를 하시고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냥 종목만 딱 보고 가서 뭐 투자를 한다든지 모의 투자를 한 점이 아니라 차트 보는 공부를 100번, 1000번, 10,000번 이상 끝까지 하셔야 된다니까. 그거 아니면 주식에 살아남지 못합니다. 자, 그래서 다음 가보죠. 하나씩. 메리츠 금융지주. 자, 금융주 내려가네요. 메리츠 금융지주 제가 이 관심 종목은 수백 번 한 것 같아요. 수백 번 좀 가정된 표현이고 수십 번 한 것 같습니다. 금융주. 자, 밑바닥부터 끊임없이 했네, 끊임없이. 지금은 좀 버티기 어렵네요. 무너져가고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아직 완전히 털고 나가는 건 아니고요. 저 자리에서 기사 회생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8% 돌파해야 되는데 만만치 않죠. 저 자리는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저 자리는 쉬는 자리거든요. 저 자리는 들어가는 자리가 아닙니다. 들어가려면 저 밑에 구름 돌파하고 저 아래쪽에 들어갔어야 되고, 메리츠 금융지주는 제가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는데 이거 아닙니다. 이거는 지금 들어가는 자리 아니에요. 지금은 완전히 무너진 거 아니에요. 근데 차트를 돌린다면 8% 폭등하면 8%에서 차트 돌리면 그때 들어가서 생각해봐야 됩니다. 아직 멀었습니다. 자, 아웃입니다. LG전자는 저 바닥에서 돌리고 있습니다만은 아직 구름 아래쪽에 있고 차트가 강력한 저항대가 형성이 돼서 뚫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저런 자리에 들어가면 시간이 엄청 필요합니다. 기로에 서 있는 겁니다. 갈까 내려갈까 위로 갈까. 전자 쳐다보는 거 아닙니다. LG전자 멀었습니다. 삼성화재도 여러 번 선정했던 것 같아요. 차, 꼭대기 바닥부터 해갖고 올라가 양보하면서 삼성화재도 12%, 13% 돌파해야 됩니다. 아직 멀었습니다. 저런 자리에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누가 삼성화재 들어가라 그랬더니 지금은 안 해요. 지금 들어가면 고생해야 돼. 아니에요. 저런 자리는. 한국전력도 많이 예전에 선정했던 종목 같은데요. 한국전력은 예전에 선정했네. 오래전에. 이것도 지금 무너졌네요. 무너져서 가고 있는데 정말 기사회생하려면 14%, 15% 폭등해야 됩니다. 어렵습니다. 반등은 할 수 있어요. 반등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기사회생하는 반등하다가 라인을 그어봐야 하겠습니다. 23,528원 언저리 쪽에서 23,582원 언저리에서 거기서 반등할 수 있어요. 올라가다가 보통은 두들겨 맞고 그 자리에서 쫙 밑으로 내려가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런 자리에 왜 들어가 있어요? 그 반등 먹으러 들어갑니까? 아니에요. 한국전력 죄송합니다. 한국전력 갖고 계시는 분이라면 지금은 아닙니다. 그러나 완전히 아직 무너진 건 아니에요. 항상 말씀드리죠. 제가 확률이 낮다는 것 뿐이지 아직 구름을 이탈하지 않았어요. 그죠? 차트가 무너져서 구름 아래로 내려오려고 중기 이평을 이탈하려고 하락에 완전 본격적인 대하락을 준비하면서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건 아직 내려간 게 아니에요. 저 자리에서 예외적으로 기사회생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어디를 14%, 15% 돌파하면서 새로운 시세를 내는 거였어요. 구름 아래로 내려갔다가 그 아래에서 새로운 파동을 만들어 다 튕겨 올라오는 게 있다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내려가는 추세에서는 밑으로 내려가는 확률이 매우 높다고요. 리스크를 안고 가야 돼요. 왜 그 자리에서 합니까? 잘라놓고 기준선, 전환선, 구름에 잘라놓고 다시 터링할 때 분봉에서 온봉에서 터링하는 걸 보고 기준선을 올라섰을 때 구름을 돌파했을 때 그때 기업이 좋으면 다시 들어가는 거지. 재매수. 리스크를 알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은 완전히 내려가는 거예요. 저 자리에서 왜 들어갑니까? 기다렸다가 완전히 돌파해서 비싸게 사든지 14%, 15% 돌파하면 따라가든지 내려가다가 다시 튕겨 올라오든지 다시 기준선 올라오고 차트가 단순히 기준선 올라오는 게 아니라 차트가 돌아가면서 기준선이 올라갈 때 그 자리에서 가야 된다고. 아시겠죠? 아닙니다. 자, LG. 자, 메모를 해주시고 LG도 아닙니다. 이거 차트가 삼성전자가 다 끌어올리는 건가? SK하이닉스하고 이 차트가 전부 LG전자도 무너져가고 있는 지금 바로 구름에서 딱 걸치고 있는데 저기서 기사회생 하려면 앞으로 16% 돌파해야 됩니다. 16%, 17% 돌파해야 됩니다. HLB 제가 선정을 많이 했었죠. HLB는 오르고 쉬고 그러나 저기 까만색 라인을 돌파하고 나갔다가 긴 밑거리를 메면서 하락 장대양 몸으로 계속 내려꽂고 있습니다. 다만 기준선을 이탈했다 안 했다? 아직 기준선을 이탈하지 않았어요. 빨간색 중심선을 이탈하지 않았고 쉬고 있는 기로에 서 있습니다. 그러나 저 자리는 내려가고 있는 자리인데 굳이
저 자리에 왜 들어가겠습니까? 기다렸다가 저 라인, 빨간색 라인과 기준선을 지지하면서 터닝할 때 1분봉과 5분봉을 보고 지지하는 걸 보고 확실하게 지지가 되면 돌아가는 거지. 그리고 만약에 확실하게 더 사고 싶다면 언제 확실하게 연재 20%, 19% 돌파하면 따라가야 확실한 연장된 주식을 볼 수가 있어요. 지금은 차트가 안 좋아요. 차트가 캔들 모양이 안 좋아. 아시겠죠? 그러나 무너졌다. 완벽하게 무너진 거 아니에요. 무너지고 있는 징조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될 자리입니다. 그러나 아직은 우리가 얘기하는 대원칙상은 무너지지 않았어요. 기준선과 빨간색 중심선과 하물며 구름까지 지금 갖고 있는 분이라면 아직까지는 버텨야 되겠죠. 버티다가 RSI 봐볼까요? 자, MACD는 그래도 구름 나고, 자, 슬로우는 무너졌습니다. 슬로우는 매도하러 나왔어요. 팔아라! 스토캐스틱은 팔아라 그랬습니다. 단기로. 자, RSI 팔아라 그랬어요. RSI 팔아야 됩니다. RSI는 왜냐면 팔아야 돼. 이게 언제까지? 50까지. 50에 지지하는 일을 봐야 되고, 지금 보십시오.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RSI 14, 9, 11 뭐 이렇게 쓸 수 있는데 변형해서 자, 오늘 14에서 뭡니까? RSI에서 팔아라고 나왔어요. 버티면 안 된다고. 팔아야 돼. 수익을 받는 분이라면 팔아야 돼. 제가 얘기했던 거하고 맞죠? 캔들하고 RSI하고 일치된 거야. 팔아라. 자, 거래량 또 폭발했다가 줄면서 거래량 또 줄면서 RSI 팔아라 그랬죠. 나중에 50을 지지하거나 분봉에서 지지를 하거나 어디까지 기준선을 지지하는 걸 보고 재매수를 하든가. 많이 올랐죠. 주가가. 언제 사야 됩니까? 언제? 여기 사야지. 구름 돌파할 때 여기 이 자리 아니면 돌파 후에 기준봉을 세우고 매물을 소화하면서 하다가 다시 튕겨 올라갈 때, 다시 구름을 돌파할 때 여기 있네요. 이 자리에 사는 이 자리. 여기서 버티는 거죠. 왔다 갔다. 여기도 기준선을 지지했죠. 또 올라가고 또 내려오고 또 올라가고 계속 올라가는 거죠. 그죠? 자, 지금도 앞에 기준선 지지한 거 보셨겠지만 HLB가 완전히 무너진 건 아니에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HLB. 근데 HLB를 지금 만약에 매수하는 관점이 아니라니까요. 지금 들어가면 안 돼. 확실하게 돌려놓고. 그리고 너무 많이 올랐어. 만약에 여러분이 주식을 사서 버틴다면 말씀드렸죠. 이런 자리 만약에 여기서 샀다 하더라도 나는 이것도 맞지는 않아요. 이 자리도 맞지는 않다고. 여러 가지가 안 맞아. 확실한 자리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냥 두리뭉실하게 나 잘 모르는데 구름 돌파했네. 돌파하면 내려간다고. 내려가면 확실한 파워들이 힘을 줬기 때문에 매물을 소화하고 개미 털기도 하고 물량을 털면서 다시 올린다고. 이렇게 두 번째 조금만 기다리면 돼. 이렇게 올라간다고요. 이거를 말씀드린 거야. 기다림과 여유가 성공한다고. HLB를 제가 모릅니다. 모르지만 기업 분석이 끝났다 하면 언제 들어간다? 추세가 돌았을 때 들어가는 확률이. 제가 밑에 댓글에다가 차트 관련돼서 여러분들 알려달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제가 지금 말씀드린 멘트 잊지 마세요. 차트가 돌았을 때 기업 분석, 재료 분석, 실적 분석, 기업 분석이 끝났다면 항상 습관을 언제? 정배율로 정배율, 완전 정배율은 아니더라도 정배율 신용을 하면서 돌파할 때, 지금 앞에 말씀드린 자리가 몇 자리는 아니에요. 그 자리에서 눌게 맞고 내려갈 수 있는데 막 쓰레기 위치에서 아무 자리 모르고 하는 것보다는 그런 자리에서 하면 첫 스타트는 끌었지만 어느 정도 기다리다 보면 그 자리에서 바로 가는 게 있고, 매물을 소화하면서 N자로 꺾었다가 저점을 이탈했다가 다시 올라가는 경우 있고, 한 번 더 저점 위에서 쌍바닥을 만들면서 튕겨 올라가는 경우 있고, 그 자리에서 올라가다가 구름 위에서 튕겨서 올라가거나 기준선을 지지하거나 전환선을 지지하면 날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가 강력한 매도의 자리가 되는 경우가 확률이 매우 높다니까. 그거를 제 주식 매니아, 저 주식 공방지기를 믿고 따라오는 분이라면 지금 멘트를 잊지 마세요. 이 맛을 알아야 돼. 이해하셨습니까? 시총 상위 종목 중에서 기업 분석, 재료 분석 됐다면 그런 종목을 찾아가야 된다고. 제가 시총 상위 종목을 안 했던 이유가 차트가 돌아온 종목이 없었다고요. 근데 예전에 삼성전자를 몇 번 특강하면서 언급을 했을 거예요. 근데 별로 관심을 안 줬죠. 근데 어제 특강했을 때 종목을 보니까 완전히 돌았어.
정신이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차트가. 그렇다면 제가 지난주 네 종목 선정했지만 그 전에 삼성전자가 차트가 있었다면 삼성전자 선정했을 겁니다. 봤으면은. 차라리 그 차트, 뭐 현대, BNG, 뭐 SD라는 그거보다 삼성전자가 더 좋았다니까요. 대량 우승주니까. 그걸 볼 줄 아는 눈이 있어야 돼요. 잊지 마십시오. 제일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추세를 돌았을 때, 지금 보여드렸죠? HLB처럼. 지금은 아닌데, 지금도 HLB에 대한 기업 분석이 끝났다면 저가 매수가 가능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면 올라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지금은 불안한 리스크를 안고 가야 되는 자리라고. 그러니까 HLB를 갖고 있으면 팔아라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은 조정이 필요하다. 언제까지? 기준선까지. 그 기준선의 기로에 와서 다시 볼 거란 말이지. 다시 강력하다면 그 자리에서 거래량을 줄여가면서 보죠. 거래량을 줄였네. 거래량을 줄여가면서 서서히 기준선에 대이면서 아니면 이탈했다가 다시 튕겨 올라가든지 그 자리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5분봉, 1분봉에서 다시 힘을 내면서 다시 튕겨 올라가면 어디서? 12만 9천원. 지금으로부터 18.45%, 18.45% 언제니까 17%, 16% 언제까지 가서 그 자리에서 두들겨 맞고 밑으로 꽉 내려가거나 아니면 돌파하거나 그럴 수 있거든요. 반등하거나. 그런데 지금 캔들로서는 상당히 위험한 자리죠. 캔들에서도 그렇고 RSI에서 지금은 HLB를 수익을 많이 봤다면은 내가 단타 관점이라면은 죄송합니다만은 제 관점입니다. 제가 틀릴 수 있죠. 겸손하게 말씀드려야 되니까 갖고 있으면 안 되죠. 왜? 캔들에서도 팔아라고 나왔고 가야 되겠다 했고 또 RSI가 팔아라고 신호가 나왔어요. 팔아라고 했잖아. 안 팔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단타적 관점에서. 그러나 기업 분석이 끝났고 장기 관점이라면 아직 기준선이 안 무너졌다니까. 빨간색 중심선이 안 무너졌어. 거래량이 줄이고 있다고. 아시겠죠? RSI가 아직 50을 이탈하지도 않았고. 근데 지금은 불안합니다. 캔들도 불안하고 RSI도 불안해요. 제가 만약에 수익을 많이 봤다면 저는 일단은 칩니다. 일단은 쳤다가 저도 초고수는 아니지 이런 면에서. 왜냐면 HLB에 대한 기업 분석이 안 끝났으니까. 버틸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죠. 그런 관점에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 숫관점에서는 아직 크게 안 무너졌습니다. 주봉도 봐야 되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주봉, 월봉, 연봉 다 보고 다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근데 골격만 봤을 때 그렇다는 겁니다. HLB는. 그러나 기준점은 안 무너졌어요. 여기서 다 튕겨 올라갈 수 있어요. 근데 RSI는 팔아라고 신호 나왔습니다. 단타적 관점이에요. 또 팔고 사고 이런 걸 좀 할 것 같으면 지금 팔아야지. 리스크를 많이 알아야 돼요. 내려갈 확률이 높아졌다는 거지. 매우 높아졌다. RSI가 꺾였잖아. 캔들도 꺾였고 추세가 전화선도 꺾였고 전화선 꺾였나요? 기준선도 섰고 저것은 지금 불안한 위치입니다. 후행 스탠도 그렇고 거래량도 폭등했다는 점점 거래량이 줄면서 주가가 횡보를 거치고 있어서 HLB 상당히 불안한 자리입니다. 주가가 내려서 그런 게 아니라 아시겠죠? 저 자리에서 거래량을 줄고 라인 기준선을 지지하는 거 이 라인 아시죠? 이 라인. 자, 제일 중요한 건 이게요 지금 이쪽 자리 요 자리. 그러니까 10만 758원 언저리 요 자리가 제일 중요한 겁니다. 이 자리가 중요해. 이 자리가. 네? 이 자리가 중요하고 그 다음 분봉으로 한번 자 분봉으로 한번 봐볼까요? 분봉으로는 살아오르고 있네. 이렇게 보니까 분봉은 또 버티고 있네요. 자, 분봉은 또 버티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분봉은 버티고 있고요. 분봉은 제가 다음에 설명을 드리고 HLB 이렇게 보는 게 있죠. 습관점에서 보는 것도 제가 분봉을 보라는 이유가 지금 무너지고는 있지만 밑꼬리를 말아 올리면서 버티려고 힘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분봉 관점에서는 아직은 분봉은 5분봉에서는 살아오르고 있다. 버티면서 종합적으로 보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결론은 여러분들 HLB 지금 만약에 관심 종목 위주로 하면 아직은 아웃. 그러나 보유하고 있는 분이라면 늦었다. RSI 꺾였는데 차트가 무너지고 있는데 좋지는 않습니다. RSI는 8월에 신호 나왔습니다. 그러나 일목균형표 관점에서는 조금 더 버텨도 되는 관점에서 조정이 필요한 자리 과연 이 자리에서 버텨줄 것인가. 그럼 5분봉에서는 버티고 오르는 걸로 보여졌거든요. 한번 봐보죠. 그럼 아웃이 하겠습니다. 아웃. HLB 아웃. 카카오뱅크 오르다가도 저 구름을 이탈하면서 481평이 꺾여가면서 빨간색 중심선이 꺾이고 구름을 이탈하면서 내려가고 있습니다. 저 자리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상당히 위험한 자리고
들어가서는 안 될 자리입니다. 정말 기사회생에서 13% 돌파하면 그때 따라가야 됩니다. 내려오다가 다시 연장파를 만들 수는 있겠죠. 만약 그렇다면 그 자리에 가야 되는 거고 지금은 안 해요. 리스크를 너무 하고 와야 돼. 쳐다본다 안 본다. 쳐다봐서는 안 되죠. 아웃. SK도 구름 속에 있습니다만 또 내려가고 있습니다. 구름 아래로. 저 밑에 하층이 지지를 합니다만 상당히 버겁습니다. 버거워. 자, 지지하고 가려면 앞으로 16%, 17% 폭등해야 되는데 만만치 않습니다. 자, 아웃. 이 차트가 전부 왜 이러지? 한미반도체가 그나마 캔들 모양은 썩 좋지 않습니다만은 오른쪽으로 기준봉을 세우고 붙이고 가면서 버티고 있네요. 그나마 한미반도체가 상당히 많이 올라왔네요. 한미반도체 언제 산다? 내려옵니다. 한미반도체 제가 여러 번 선정했던 종목 보여주네. 자, 보입니까? 초보자 관점입니다. 제가 구름을 돌파하자마자 이 자리에 서라는 게 아니라 정말 잘 모른다 하더라도 이 자리부터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 자리에서 왔다 갔다 할 수는 있는데 저 자리에 잘못 샀다 하더라도 기다림이 적다니까. 꼭 저 자리에 사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 공부를 많이 하라는 이유가 제가 요 하나만 하게 되면 요거에 매몰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 또 내려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볼 수 있는 힘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일봉도 봐야 되고 주봉도 봐야 되고 월봉도 봐야 되고 연봉도 봐야 되고 매물심도 봐야 되고 거래량도 봐야 되고 RSI, CCI 지수이동평균선 그 다음에 역시계 곡선 거래량 역시계 곡선의 볼륨 오시라이터라든지 막대 거래량 일목균형표 변곡점 개수라든지 캔들의 개수라든지 종합적인 걸 다 볼 수 있어요. 그리고 2평의 각도 120일 2평의 각도라든지 60일 2평의 각도라 종합적인 이격, 횡이격, 종이격부터 해갖고 전부 다 그런 걸 다 분석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대원칙은 정말 초급자라 하더라도 한미반도체의 기업 분석이 끝났다면 최소한 이 정도는 돼야 된다는 거지. 지금은 2평이 내려오기 때문에 올라오면 다시 내려와야 돼. 내려오는 경우가 많아요. 자, 봅시다. 여기서 버티면서 올라가면 또 내려옵니다. 왔다. 이만큼 내려오죠? 자, 보세요. 이만큼, 이 종가에 대한, 보십시오. 여기서, 이거를 올리죠? 오를 때 보십시오. 올랐죠? 또 내려오죠? 근데 쌍바닥 비싸게 만들고, 오르고, 지지하고, 또 내려오죠? 딱 구름을 지지하고, 여기까지 내려오죠? 내려오면, 구름을 지지하고, 다시 기준선을 지지하고, 또 내려오면 구름을 지지하고, 또 기준선을 지지하고, 또 구름을 지지하고, 내려왔다가, 다시 튕겨 올라가면서, 연장파가 나오면서 이렇게 올라온 겁니다. 아시겠죠? 이렇게까지 올라옵니다. 이걸 버틸 수 있는 힘이 언제냐? 이 자리죠. 이 자리에 서라는 게 아니라 이 자리부터 시발점이 된 거예요. 그리고 언제? 요 자리 보입니까? 1550원. 요 자리 볼까요? 자, RSI 뭐로 되어 있습니까? RSI 뭐로 되어 있어요? RSI 보입니까? 30.71. 바닥에서 살 수 있는 유일한 확률 높은 자리. 갑니다. 올라가다 또 두들겨 맞죠? RSI 보세요, RSI. 또 내려옵니다. RSI 보세요. 저점을 높여 갑니다. 내려오고, 또 내려가고, 또 내려가죠. 두 번 찍고, 보입니까? RSI 따라가 보세요, RSI. RSI 밑에 보세요, 밑에. RSI 밑에 보세요, 밑에. 요 자리부터 해가지고. RSI 라인을 한번 보세요, 밑에 라인. 이거를 크게 볼 수 있어요. RSI, 주가가 상승하면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RSI 저점을 한번 보세요, 이 저점. 자, 이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이게 초보자들이 보기가 막 복잡하고. 자, RSI가 이전보다 높아졌고요. 두 번째, 내려오는 폭이
31, 36, 45 다이버전스는 아니죠. 주가가 상승하면서 가는 거니까. 다이버전스는 아닌데, RSI가 점진적으로 상승하죠. 그죠? 이 고점 라인도 봐보세요. 보입니까? RSI 이렇게 크게 볼 줄 알아야 돼요. 아시겠죠? 자, 이는 자리. 이렇게 RSI도 크게 이렇게 보면, 이거 보입니까, 라인이? 아시겠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한미반도체 설명하다 보니까 이렇게 설명이 나왔네요.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 지우고, 자, 한미반도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자, 한미반도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거래량 다시 보고요. 자, 그래서 한미반도체는 뭡니까, 지금? 기준봉을 세우고, 오른쪽으로 캔들 모양은 썩 좋지 않아요. 그러나 아직 완전히 무너진 건 아닙니다. 힘을 내고 있고요. 지금, RSI가, 과열구간 지금, 아직은 완전히 이격이 너무 많이 벌어졌죠? 쉬고 있어요, 쉬고. 이게 많이 벌어져서. 이격이 많이 벌어져서 쉬고 있습니다만은, 아직, 차트가 캔들 모양은 좋지 않습니다만은, 이 자리에서 기로에 서는 거지. 무너질 것인지, 한 번 더 치고 갈 것인지. 예, 그런 기로에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한미반도체를 갖고 계시는 분이라면, 캔들이 그렇게 나오면 나왔습니다만, 완전히 무너진 건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가지고 가는 거죠. 요런 차트에서 사실 새로운 변형이 올 수 있기 때문에 끝까지 가져가는 겁니다. 한미반도체는 끝까지 가져가는 거고, 차트 확실하게 RSI 걷히든 차트 변형이 오기 전까지는 지금까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한미반도체 요 세 종목이 아직은 살아있는 걸 보여주고, 제가 가장 좋았던 거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한미반도체 요 세 종목까지 보이네요. 메모를 꼭 하십시오. 삼성 SDS 다시 내려왔다가 다시 튀고 올라갑니다만은 강력한 매물층이 저항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런 자리 아웃. KTNG도 왔다 갔다 하면서 갑니다만은 많이 이게 쉬면서 가야 돼요. 앞으로 3%, 4% 뚫어야 됩니다. KTNG도 그냥 관망하는 정도네요. 그냥 이것도 아웃이 알겠습니다. 자, 그래프톤도 왔다 갔다 하면서 올라왔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차트는 매수 관점은 아니고요. 차트가 앞으로 7% 돌파해야, 7, 8% 돌파해야 확실하게 좀 볼 수 있는 차트입니다. 그래프톤도 예전에 제가 선정을 많이 했던 종목 같은데, SK텔레콤도 제가 선정을 과거에 많이 했던 종목 같은데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도 아웃. 삼성전기도 구름 위로 올라섰습니다만은 강력한 매물층의 저항이 있기 때문에 저런 자리도 시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웃. SK이노베이션도 지금 돌리고 있죠. 돌리지만 중기평과 강력한 매물층의 저항을 받고 있기 때문에 두들겨 맞고 더 시간이 더 필요합니다. 왔다 갔다 하면서 쌍바닥을 만들든 짝꿍대기를 만든 다음에 거래량이 다시 솟으면서 돌아가는 자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니면 강력한 힘으로 뚫어가지고 강력한 장대 양봉을 통해가지고 완전히 차트를 돌려버리는 방법밖에 없는데 상당히 어렵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지켜봐야 되고 아직은 멀었습니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이것도 예전에 선정했던 종목 같은데 폭등했다가 내려오면서 똑같네요. 앞에 말씀드린 HLB인가요? 그것처럼 올랐다가 내려오면서 거래량을 줄이면서 기준선에 가서 터치하면서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반등을 할지 봐야 되고 저 자리도 마찬가지로 17만 220원 위로 올라가나요? 얼마죠? 한 17,800원 들어가요. 계산을 해봐야 되는데, 언저리 17,800원이었나요? 언저리까지 올라오다가 다시 두들겨 맞을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심해야 될 자리고, 오르는 척 하다가 9%, 8%, 7%
6%까지 반등을 하다가 두들겨 맞고 내려갈 수 있습니다. 조심해야 될 자리입니다. 앞에 말씀드린 종목처럼. 저 자리는 기준선을 지지하면서 올라갑니다만은 그 전에 들어가서 그 전에 위험한 리스크를 안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쉬는 자리이기 때문에 조심해야 될 자리입니다. 저 자리에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뭐 꼭 사야 될 뿐 아닌다면 그냥 완전히 아직 무너진 건 아니에요. 아웃. SK스퀘어도 앞에 말씀드린 종목 같네요. 기준을 세우고 거래량을 줄이면서 다시 한번 도약을 위해서 모색을 합니다만은 상당히 좀 차트상으로는 상당히 좀 쉬어가는 자리이기 때문에 불안한 자리입니다. 불안한 자리. 저런 자리에서는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조금 불안한 자리입니다. 불안한 자리. SK스퀘어도 그 자리 자체는 완전히 무너진 건 아닙니다. 갖고 있는 분이라면 조금 더 관망하면서 봐도 되겠습니다. HMM 아웃. 아직 올라가려면 많이 시간이 필요합니다. 특별 자리죠. 우리 금융지주 항상 말씀 많이 드렸던 종목인데 은행주 똑같네. 똑같아. 무너져가고 있는 자리고요. 저 자리에서 기사회생하려면 앞으로 8%, 9% 떠야 되는데 상당히 어렵지 않겠나 싶습니다. 아웃. 은행주가 이제 무너져가고 있네요. 은행 기업은행 아주 말씀 많이 드리고 끝까지 올랐네. 끝까지 올라다가 저 까만색 라인을 나갔다가 들어오면서 윗골 달고 들어오다가 기준선을 무너뜨리고 전환선, 기준선, 11이평 빨간색 중심선까지 다 무너지면서 검은색 하단까지 내려오다가 하단까지 나와서 다시 위로 올리면서 갑니다만 상당히 어렵습니다. 자, 구름을 지지하면서 오를 수는 있다 하더라도 기술적 반등이 오더라도 14,568원까지 오다가 두들겨 맞고 내려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위험성 리스크를 안고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됩니다. 보유하고 있다는 분이라면 기술적 반등을 노려도 됩니다만은 저 위쪽에서 치고 내려올 때 매도 쪽으로 좀 봐서야 되는데 RSI 볼까요? RSI 벌써 끊겼죠 뭐. 벌써 저 위에서 끊겼네. RSI는 언제 팔으라고 되어 있죠? 볼까요? RSI는 이쯤에 팔아놨어요. 팔아야 되죠. 왜 안 팔았습니까? 팔아라 그랬는데. RSI에서 팔아라 그랬는데 안 팔았잖아요. 자, 그렇습니다. 다음. 현대중공업. 자, 현대중공업도 아웃. 지금 43번까지 했네요. 그래서 200번까지 천천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현대중공업도 아웃입니다. 알테오젠. 알테오젠 또 제가 알테오젠 엄청 저기 많이 얘기했죠. 알테오젠 또 지금 캔들이 좋지 않아요. 캔들이 좋지 않고 내려가면서만 딱 그 기준점에 딱 지지를 했습니다만은 아직 이 기준선과 캔들의 거리가 너무 많이 벌어졌고 쉬고 있는 자리입니다. 지자에서 진짜 기사회생 하려면 한 14%, 15% 강력하게 뚫어줘야 되는데 저 뚫는 게 만만치 않고 지금 이격이 너무 많이 벌어졌어요. 단기 이격과 중기와 장기 이격이 너무 많이 벌어졌기 때문에 쉬어야 됩니다. 쉬어야 돼. RSI 보세요. RSI. RSI 매도 신호 벌써 나왔죠? RSI 매도 신호 벌써 나왔습니다. 자, 다음 아웃.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엄청 선정을 많이 했던 종목인데 오르다가 하다가 저 빨간색, 검은색 라인을 나가면서 윗골을 달고 안으로 들어오면서 음봉을 내리고 다만 기준선을 무너뜨리지 않고 전환선을 무너뜨리지 않은 전환선 무너졌나요? 자, 기준선까지 내려와야 되는데 RSI 벌써 끊겼습니다. 매도가 아니라 아웃. 아직 멀었습니다. 후행스캔 보세요. 거의 후행스캔한테 힘이 없어요. 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워낙 선정 좀 많이 했고 KT도 올랐다가 검은색 라인을 강력하게 폭발하며 나갔다가 검은색 라인에서 안으로 들어오면서 장대 음봉을 만들 때 바로 그 자리에서 RSI가 꺾였습니다. 볼까요? 자, 팔아라는데 왜 안 팝니까? 자, RSI가 팔아라 그랬잖아요. 장대 음봉이 나와서 손실을 봤지. 손실 본 게 아니라 수익을 봤다가 치면 익절을 했잖아요. 팔아야지. RSI가 팔아라는데 안 팔았잖아. 안 파니까 저렇게 내려온 거예요, 지금. 손실이. 이만큼 손실을 본 거죠. 그죠? RSI 힘이죠.
팔아라는데 안 팔았죠. 하이브 아웃. 그런데 아직 구름을 이탈하지는 않은 것 같네요. 자, 정말 KT가 구름 위에서 기사회생하려면 앞으로 13%, 12% 폭등해갖고 완전히 돌아가야 되는데 만만치 않습니다. 아웃. 하이브도 자, 구름을 돌파하는데 강력한 저항을 받고 있고, 다만 차트가 돌아가면서 지저분하게 돌아가면서 올랐다 내렸다 하면서 오고 있습니다. 하이브 갖고 있는 분이라면 일단 관망하고 지켜봐야 되겠네요. 차트가 썩 좋지 않습니다. 썩 좋은 게 아니라 돌아가고 있는데 항상 지저분하네요. 뭐 윗거리도 많고 지저분해요. RSI가 70을 돌파하고 가고 있습니다만은 상당히 저 자리에서 버티기가 올리려면 상당히 힘이 필요한데, 하이브 갖고 있는 분이라면 그냥 가지고 계시면 되겠네요. 근데 적극적인 매수 관점은 아닙니다. 차트가 리스크를 안 해요. 고려하연 또 밑에 돌립니다만은 강력한 저항대가 있기 때문에 바로 돌아가기 어려워요. 쌍바닥을 만들든 쓰리바닥을 만들든 시간이 필요합니다. 자, 포스코 인터내셔널, 자, 이것도 마찬가지 강력한 오르다가 두르기 맞고 하면서 이탈을 했습니다. 저것도 시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앞에 말씀드린 동영상에 아웃. 에코프로머트, 이미 선정할 종목이면 에코프로머트는 계속 밑으로 내려가네요. 이런 종목 찾아보면 안 돼요. 확실하게 돌릴 때 확실하게 돌아올 때 가야 됩니다. 다행스러운 RSI 26.72 바닥까지 내려왔네요. 바닥이라기보다 지하 1층, 2층, 3층, 5층, 6층, 7층, 10층 있는데 지하 출입문까지 왔어요. 저 자리에서 오르다 두르기 시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아직 돌리려면 위험한 자리입니다. 더 내려가야 돼요. 더 내려가거나 아니면 완전히 그 자리에서 장대 양봉이 섰든가. S51은 구름을 돌파하면서 매물을 소화하면서 은금. S51은 저 자리는 가지고 계시는 분은 판다 안 판다? 안 팔아요. 캔들 모양은 썩 좋지는 않습니다만 안 팔아. 차트가 돌아가는 자리인데 S51 갖고 있는 분이라면 괜찮네. 근데 매수 관점은 아니에요. 매수 관점은 캔들 모양도 매물을 소화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기업 분석이라든가 습관점에서는 가능할 수 있는데 사고 바로 오르는 관점 이런 거는 리스크를 안고 가야 돼. 조정이 필요한 구간이기 때문에. 그죠? 내려오다가 50을 지지하면서 다시 올라가는 거 맞아요. 언제 산다? 앞으로 2%, 2.5%, 3% 돌파하면 그때 따라갈 수 있는데 481편에 강력한 저항을 받고 있거든. 올라가면 두둑이 맞을 수 있습니다만 S51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S51 그리고 한미반도체 이 네 종목이 그나마 그 중에서 삼성전자가 가장 차트는 괜찮았던 것 같고, 그러나 차트가 고점에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될 자리입니다. 그 전에 사셔야지. 그 전에 참 밑바닥에 있을 때 리스크를 안고 들어가야 돼요. 근데 가지고 있는 분이라면 삼성전자를 팔아서는 안 되죠. 차트 변형이 오기 전까지.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 한미반도체도 마찬가지고 S51 이 네 종목은 파는 게 아니죠. 그냥 갖고 있으면서 가는 거예요. 그냥. 자, 하나오션. 자, 하나오션도 동일합니다. 하나오션도 선정했던 종목 같은데, 자, 구름을 돌파하고 올라가면 내려와야 돼. 파동이 돌파하면 내려와야 돼. 어디까지? 기준선, 전환선, 또 어디? 구름. 아니면 구름 하단까지 이탈했다 가는 경우이죠. 지금은 당연히 올라갔다가 뭐요? 내려와서 조정을 거치는 구간이라고. 언제나 조정이 될 수 있죠. 그러나 캔들 모양은 안 좋아. 지금 조정을 거치는데 왜 들어가? 조정이 끝난 다음 들어가야지. 더 내려와야 돼. 더 내려와서 갈 가능성은 없죠. 하나오션을 갖고 있는 분이라면 그 전에 RSI 꺾였을 때 팔았어야 되는데 못 팔았으면 아직 버텨야죠. 기준선까지. 지금 첫 스타트인데 많이 기다려야 돼. 기다림과 여유가 있어야 돼. 기다려. 저 자리에서 기사회생하기를. 저기 빨간색 기준선까지 내려왔다가 다시 그 자리에서 튕겨 올라가면서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10% 돌파하고 가야 되겠죠. 하나오션 기다린다면 기준선까지 그 자리에서 5분봉, 1분봉을 보고 따라가거나 저기 11% 돌파하면 따라가거나 돌파 후 눌렸다가 지지하고 갔을 때 따라가도 되거든요. 하나오션은 아웃이지만 아웃이라 하겠습니다. 하나오션 아웃. HD 한국조선해양도 예전에 선정이 똑같네요. 앞에 거 이것도 기준선까지 딱 와서 지지하면서 앞에 기로를 모색합니다만 후행 스팬 잘 보이지도 않네요. 자, 차트가 이런 차트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 전에 들어갔어요. 그 전에 RSI도 50 오래 안 내려왔습니다. 대한항공도 쳐다봐서는 안 되겠네요. 다시 연장파를 만들면 앞으로 10% 돌파하고 11% 돌파하고 완전히 돌아가면 저기 기준선 위로 올라서고 빨간색 중심선을 올라서고
빨간색 중심선이 돌아갈 때 그 자리에 가야 되고, 기준선까지 올리려면 아직 시간도 많이 필요합니다. 시간이 많이 필요해요. 그리고 리스크를 안고 가야 돼. 저런 자리 왜 들어갑니까? 다만 위안을 쌓자면 RSI가 30을 찍고 38.53까지 올랐어요. 저 자리에서 버텨주면서 RSI가 무너지지 않고 저점을 높여가면서 RSI가 50을 돌파해야 됩니다. 만만치 않겠습니다. 올라가다가 저 자리 빨간색 중심선에 두들겨 맞고 내려갈 수도 있기 때문에 리스크를 안고 들어가야 돼요. 굳이 왜? 아웃. 코덱스, CD, 금리, 액티브 이거는 뭐 끝없이 올라오네요. 삼성중공업도 여러 번 선정했던 종목인데, 자, 구름 돌파하고 쉬었다가 다시 올리고 기준봉을 세우고 다시 올리고 했는데, 그 자리에서 검은색 라인으로 나가면서 윗꼬리 달고 안으로 들어오면서 무너지면서 계속 내려오면서 캔들 모양이 안 좋죠. 다만 기준선, 중심선 무너지지 않았다. 자, RSI 보세요. RSI 벌써 8월 아시로 나왔죠. 무너졌죠. 다만 RSI 50 무너졌어요. 아직 50 안 무너졌어요. 선행스팬 1 꺾였습니다. 추세 선행스팬 1이 뭐예요? 선행스팬이 전환선과 기준선 그 평균값이 내려왔다. 추세가 하락 추세로 바뀌었다. 저 자리에서 버텨주려면 해야 되는데 상당히 리스크를 안고 가야 됩니다. 아웃. 포스코 DX 아웃. 자, 포스코 DX는 장기 입장이 지지를 합니다만은 저 자리에서 돌파하려면 시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올라가다가 또 강력한 저항을 받고 있기 때문에. RSI 보세요. RSI 지하 출입문까지 왔어요. 지하 출입문. 근데 지하 출입문에서 올라갈 때 한 방에 올라가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올라가다 두들겨 맞고 내려오고 엄청 시간이 필요하고요. 자, 저 까만색 라인을 벗어나서 안으로 들어옵니다만은 들어오다가 중심선 맞고 두들겨 맞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죠. 아웃. 코덱스 200. 자, 코덱스 200. 자, 코덱스 200은 끊임없이 올라왔죠. 그만큼 주가가 지수가 많이 올라왔다는 거지. 자, 이거 살아있네요. 코덱스 200은. 코덱스 200은 살아있어요. 자, RSI도 저점을 높여가면서 계속 올라오고, 코덱스 200 캔들 모양은 좋지 않습니다만 쉬어가는 구간이야. 그러면 정리를 하자면 앞에 말씀드린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한미반도체, SO일, 코덱스 200 이 중에서 3개 종목, 삼성전자 말고 나머지 종목은 그냥 관망하면서 보유하고 있는 분이라면 그냥 갖고 있다 이 말이지 적극적 매수는 아니야. 사면 바로 오는다 이게 아니야. 삼성전자는 차트가 살아있어요. 근데 삼성전자는 너무 저 밑바닥에서 좀 돌렸을 때 그때 사야 되는데 너무 고점 위치에 있거든. 그게 좀 불안해요. 가열된 자리에서. 그러나 차트가 변형이 없으면 갖고 있는 사람이랑 판다? 절대 안 팔지. 지금이 가장 화려한 차트의 모습입니다. 주가가 올랐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자, 이거 메모를 해야 되는 다 잊어버리겠는데. SK바이오팜 아닙니다. 아웃. 시간이 필요해요. 아모레퍼시픽 돌립니다만은 두들겨 맞고 다시 내려갔다가 올라가고. 시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아웃. CD 금리 투자가 끊임없이 올라오네요. 아웃. 자, 요거 이제 한 몇 개 종목 더 하고 마무리하고 또 다음번에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 타이어 앤 테크놀로지. 이건 내려왔다가 구름을 지지하면서 다시 튕겨 올라가면서 기준선까지 다시 올라왔다가 기준선의 저항을 받고 두들겨 맞고 내려갔어요. 자, 전환선 기준 데스크로스입니다만은 지지하면서 올라갑니다만은 오르다가 59,600원인데 그 중간까지 올라왔다 두들겨 맞고 내려갑니다. 지 자리에서 내려갈 가능성은 높습니다. 진짜 버티고 올라가야 되는데 만만치 않거든요. 다만 RSI가 50을 돌파했습니다만 저 자리에서는 기로에 서 있습니다. 내려갈 것인가 올라갈 것인가 하락파가 시작될 건지 다시 한번 뚫을 건지 불안한 자리 10% 돌파하면 11% 확실하게 돌파하고 지지하고 가는 걸 보고 따라가야 됩니다. 위험한 자리예요. 한국 타이어 앤 테크놀로지. 이게 보유하고 있는 분이라면 아직 구름을 보유하고 있고 빨간색 중심선이 무너지지 않고 돌아가고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장기평이 다 지지를 해보고 있기 때문에 기사회생 해주기를 바라고 기다렸다가 가야 됩니다. 팔지는 않습니다. 아직은. 그러나 RSI도 무너졌다가 다시 RSI가 50을 돌파하면서 저점을 높여가면서 저점을 높이는 게 아니에요. RSI가 50을 이탈하지 않았어요. 저 자리에서 다시 기사회생하기를 바라야 됩니다. 그러나 매수 관점에서는 아니고 그럼 매도 관점도 아니에요. 이왕 뭐 RSI 꺾였을 때 못 팔았으면 그냥 버티고 가는 거죠. 버티고 가다가 구름을 지지하면서 전화선이 상승하고 기준선이 상승하면서 골든크로스 나면서 저기 10% 돌파하면 새로운 영역이 시작되는 거니까요. 아직은 무너진 건 아니네요. 이거는 그냥
세모하고 있습니다. 세모. 그럼 매수 관점은 아니에요. 금양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금양도 동일하네요. 금양도 상승하다가 당연히 조정이 필요한 자리 내려와서 기준선을 지지하면서 다시 튕겨 올라가면서 저항을 받고, 저 자리도 싸움이 필요한 자리예요. 서양 스페인어는 꺾였죠. 추세는 꺾였다. 꺾였는데 저 자리에서 진짜 강력한 매물층을 뚫고 올라가면 강력한 힘이 필요합니다. 힘이 필요한데 그거를 버티면 아래 사이드 50에 와서 딱 지지했죠. 지지하고 앞으로 14%, 15% 돌파하면 새로운 영역이 열리게 되겠죠. 아래 사이드 꺾였다가 다시 올라갔는데 굳이 저 자리에 올라가가지고 살려면 저 밑에서 사든지 했어야 되는데 너무 시간이 늦었다. 저 자리에 가서 불안해할 필요는 없다. 불안한 자리에 들어갈 필요는 없다. 아웃. 요 DB 손해보험까지 가겠습니다. DB 손해보험도 여러 번 선정했던 종목인데 오르다가 무너져가면서 구름을 지지합니다만은 차트가 상당히 많이 꺾였어요. 추세가. 그러나 장기 입병이 강력한 지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기사회생 할 수 있습니다만은 14%, 15% 돌파해줘야 됩니다. 만만치 않습니다. 저 자리는 들어간 자리 아닙니다. 아웃. 자, 요렇게 정리를 하고, 자, 시총 상위 종목 64개를 훑어드리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 다음에 한미반도체, S51 요렇게 나왔죠. 나머지 제가 언급했던 좀 메모했던 종목 중에 기억나는 종목, 혹시 기억나는 종목 중에 제가 멘트를 안 했다면 여러분 댓글에 좀 남겨주시고, 혹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종목 중에 좀 궁금한 점이 있다 하면 남겨주시면은 제가 시간이 허락하면 이 차트 공부할 때 다시 한번 언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한번 봐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DB손해보험 아웃. 네, 이렇게 보시고 상한가 516회 적중, 1일 최고 수익률 160% 돌파, 1일 최고 상한가 7종목 적중, 이번 주 실시간 분봉 수익률 244% 돌파, 이번 주 종가 수익률 52% 돌파, 월요일 실시간 분봉 수익률 63%, 화요일 84%, 수요일 9%, 목요일 44%, 금요일 30%, 월요일 종가 수익률 16% 돌파, 화요일 47% 돌파,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보합. 그래서 이번 주 종가 수익률 52% 돌파, 이번 주 실시간 분봉 수익률 244% 돌파, 한 달 실시간 분봉 수익률 한 1000% 돌파한 것 같은데요. 실시간 분봉 수익률 산정 불가. 차트의 힘입니다. 여러분 일목균형표, 차트, 캔들, 이동평균선, 지지표. 그리고 항상 주식은 신용, 미수, 대출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여유, 기다림과 여유 자금으로 해야 되고, 두 번째, 차트는 마지막, 최종 단계에 검증하는 거, 확인사살. 그러니까 정말 차트가 중요하다. 그리고 그 전에 정말 뛰어난 우량 주식, 성장과 실적이 동반해주고 찾고, 그 다음에 그 안에서 차트를 마지막으로 해야 된다. 차트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 그 기업을 찾기 위해서는 정말 그 분야에서는 내가 대한민국 박사가 되는 박사, 최고의 권위자가, 전문가가 돼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그 기업에 대해서, 그 기업 내에서 차트를 통해서 뼈를 발라내듯이 계속해서 해야 됩니다. 월봉, 연봉, 주봉, 일봉, 분봉까지. 1분봉, 3분봉, 5분봉, 10분, 15분, 월봉, 연봉, 주봉, 일봉, 일목균형표, RSI, CCI, 일목균형 변곡점, 역시의 곡선까지 종합적인 걸 다 녹여가지고 그걸 볼 수 있어요. 매물대라든지 거래량이라든지 역시의 곡선, 볼륨 오실레이터부터 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캔들과 거래량과 이동평균선, 그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엘리어트 파동도 마찬가지고 고점과 저점, 이격, 밀집됐다가 발산할 때 밀집된 거, 매물을 소화하면서 엉금엉금 가면서 가는 거 아시겠죠? 절대 차트 공부를 할 때 한 주를 사면 안 돼요. 완벽하게 내가 사면 무조건 오를 정도로 실력을 오른 다음에 무조건 모의 투자를 통해 가지고 6번 연속, 최소입니다. 최소. 사면 무조건 올라야 돼. 무조건. 그래서 시총 상위 종목 중에서 제가 말씀드린 그 기법이라든가 매매법을 통해 가지고, 아니면 재료 분석이든 기업 분석 병행해서 여러분들이 해보시고 6번 연속 되면 한 주 정도 사서 모의 투자 관점에서 해보시고, 그렇게 한 다음에 시드를 자꾸 내려가야 되겠죠. 예, 이상 주식 공방제의 마치겠습니다. 주식 공부하면 된다. 다만 기다림과 여유가 있어야 되고 공부를 끊임없이 해야 된다. 매일매일 동영상 제가 올려놓은 거
1000번, 10,000번 소리를 안 듣더라도 계속 틀어놓으면서 그 그림을 계속 보셔야 돼. 변화. 그리고 실시간 분봉 스윙기로 녹화 동영상이 있으면은 처음에 스타트할 때 그 보시라고요. 캔들 모양 마찬가지. 캔들 모양이 아니라도 거래량과 그 좌측에 있는 그 캔들 모양 변화되는 것. 그것도 엄청 중요합니다. 하나를 놓칠 게 없습니다. 예, 주식 공방지기 마치겠습니다.